16강 수업은 지질조사와 지질도입니다. 이번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질 조사와 야외 지질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이번 내용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주양과 경사입니다. 주양과 경사. 요 주양이라는 말이 경사는 뭐 별건 아닌데 주양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08쪽 내용인데요. 자, 지질 조사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지역의 뭐 암석의 종류나 뭐 암석의 분포 상태, 생성 순서, 또 여러 지질 구조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이제 지질 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지질 조사를 하는 목적이 이제 과거의 지질학적인 사건의 해석도 있고 좀 실질적인 거는 뭐 댐이나 뭐 터널, 지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땅을 파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땅을 파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암석이나 지층이 지표로 이제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노두라고 합니다. 노두. 이런 노두들을 찾아서 이제 지질 조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두는 사실 뭐 흔하게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질 조사를 이제 보통 할 때는 그 이제 뭐 산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언덕들을 이제 깎게 되는데 그런 깎은 이제 언덕들을 보게 되면 노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지층은 이렇게 수평하게 쌓여 있더라, 뭐 경사져 있더라, 이렇게 뭐 습곡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부터 해서 뭐 망치, 해머라고 하는데 지질 망치라고 합니다. 묽은 염산도 필요하고요. 지도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나침반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요 이제 장치 기구의 이름이 도구의 이름이 클리노미터라고 합니다. 클리노미터라고 하는데 이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지질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노미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네모난 뭐 쇳덩이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심반 바늘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제 또 하나 이제 눈금이 그추 같은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눈금이 두 개가 있죠. 바깥쪽에 검은색 부분이 하나 있고 안쪽에도 작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좀 다르게 동서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수평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수준기라고 합니다. 수준기. 자, 그래서 요 클리노미터는 이제 과학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오늘은 이론을 배우는 거고 강의에서는 이론을 배우는 거고 수업 시간에는 이거 클리노미터를 가지고 직접 주양과 경사를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도구를 클리노미터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책을 쌓아서 이게 기울어 놓은 이제 이렇게 기울어 놓은 이제 요게 있는데 요 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층의 이제 경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진 지층에 요게 이제 주양을 측정하는 모습이고 요게 경사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약간 다르죠. 이렇게 여기 경사면에 대고 있는 모습이. 자, 먼저 주향과 경사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먼저 주향하고 경사의 이제 의미부터 이제 뜻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주향인데 자, 주향은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향인데 기준은 진짜 북쪽 진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사는 이제 기울기인데요. 이건 간단하죠. 지층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제 이루는 각 기울기를 이제 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보여줘. 요 잔디를 경사면이라고 지층의 경사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향은 이 기울어진 지층면, 이 잔디가 깔려 있는 이 지층면에 수평면을 대서 그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평면을 대면은 이렇게 대면을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빨간색 면이 수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잔디하고 수평면의 교선 바로 여기가 되죠. 여기 요 라인 여기가 바로 주향입니다. 주향. 이 빨간 선이 바로 주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 녹색면, 지층면하고 수평면 사이의 교선, 요 라인이 바로 주향이 되겠습니다. 주향. 자, 이 주향이 진짜 북쪽,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방향이 진북을 가리킨다고 합시다. 진북. 진북을 가리키는데 이 진북에 대해서 이 빨간색 선이 요만큼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뭐 10도 돌아가 있다 라고 하면은 주향은 진짜 북쪽에 대해서 동쪽으로 10도 돌아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빨간 선은 주향선이라고 합니다. 주향선. 자, 경사는 뭐냐면 수평면에 대해서 똑같은 수평면에 대해서 이 경사면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요 각을 우리가 경사라고 합니다. 경사.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15도 기울어져 있다면 경사는 15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향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향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사면이 있고 아까 이제 주향은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경사진 면에 수평면을 대고 이 수평면하고 경사면의 교선,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주향선, 주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입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하늘에서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다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그래서 잔디는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는 이 빨간색 주향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자, 이때 진짜 북극이 파란색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빨간색 선은 뭐냐면 주향선이 되는 거죠. 주향선. 그래서 우리가 주향은 얘기할 때는 주향은 방향인데 이 진북에 대해서 주향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각, 여기 진북이니까 여기는 진짜 북극이니까 이게 N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스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 이제 주향선이 틀어진 각이 만약에 15도라고 한다면은 주향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북에 대해서 15도 돌아갔어.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요게 이제 주향을 표기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향선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돌아가는 각을 만약에 어쩌지 해봤더니 5도였다고 합시다. 5도. 이런 경우에는 진북에 대해서 5도 돌아갔어.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알파벳하고 숫자로 쓴 요 방식이 주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스듬히 바라본 모습이고 이쪽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정확히 하늘 위에서 요 장면을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노미터를 이용하게 되면 지층의 이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층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 기울어진 지층면에 수평선을 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평면을 대야 되는데, 그리고 요 교선이 이제 그 주향선이 되는데, 이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대기 위해서 그 수증기, 물방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이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대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리노미터 눈금을 자세히 보시면 바늘도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눈금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침반 요게 나침반인데 요거를 주향 지침이라고 합니다. 주향 지침. 가만히 놔두면 이제 동서를 가리키면서 멈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검정색 배경으로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주향을 읽을 때 쓰는 눈금입니다. 주향 눈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작은 눈금이 경사를 읽을 때 쓰는 눈금이고, 그 다음에 경사를 측정하는 게 약간 가려 있긴 한데 여기 경사추라고 합니다. 경사추. 그래서 요 두 개의 눈금하고 이 이제 지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경사와 주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요 나침반이 주향 지침이고, 나침반을 이용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요게 경사추인데, 경사추는 이 안쪽에 있는 작은 눈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울어진 지층면, 요 하얀색 요 면이 지층면입니다. 경사진 지층면이고, 그 다음에 약간 회색으로 칠한 요게 수평면입니다. 그래서 주향선은 이 지층면에 수평면을 댔을 때 두 개의 교선인 요 라인, 요거죠, 요 라인, 요게 바로 이제 주향선이라고 했습니다. 주향선. 그래서 이 수평면을 바로 클리노미터가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그래서 이 클리노미터의 면이 수평면이 되도록 이렇게 지층의 경사면에 갖다 댄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난 상태에서 요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클리노미터의 긴 면, 요게 바로
사실은 여기에서는 요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라인. 요게 바로 주향선이 됩니다. 주향선. 그래서 요 라인이 주향선이기 때문에 진북에 대해서 주향선이 30도 돌아가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주향을 요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요거를 여기에 있는 눈금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걸 보세요. 자, 지금 진북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진북의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클리니부터의 긴 면이 아까 주향선이라고 했죠. 주향선. 그러니까 요 라인이 주향선입니다. 주향선. 그리고 요거랑 나란한 게 바로 여기서는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이 클리노미터의 N과 S를 연결하는 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주향선에 해당되고 요 빨간색 선이 진북. 자, 나침반이 가리키는 건 사실 자북이죠, 자북. 근데 이제 계속 진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편각이 0.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정확히 북쪽, 진북을 가리킨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편각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진북에 대해서 주향선이 요만큼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돌아간 각이 만약에 30도다 라고 하면은 주향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클리노미터의 눈금을 보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이쪽이 원래 동쪽이니까 이스트가 돼도 여기가 서쪽이니까 웨스트가 돼야 되는데 E하고 W가 반대로 돼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면 진북이 요 라인이죠. 진북에 대해서 주향선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눈금상에 쉽게 이제 읽기 위해서 N을 여기 기준으로 해서 E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노미터에는 이제 그 주향 지침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나침반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바로 E하고 N 사이에 있구나. N하고 E 사이에 있구나. 바로 그래서 요 사이 값만 읽어주게 되면 N하고 E 사이. 그래서 N하고 E 사이 그 다음에 요 눈금이 얼마? 30을 읽어주라. 그런 의미로 이제 E하고 웨스트를 그 이스트하고 웨스트를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자, 눈금은 실제로 교실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사는 이 주향선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클리미터를 세워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바로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죠? 자, 이때 이 나침반의 이 주향 지침은 무시를 하고요.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무게추 하트 모양 생긴 거 얘는 항상 아래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눈금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 안쪽에 있는 눈금 여기가 0이 됩니다. 0. 그래서 요 사이의 값을 읽어주면 그게 25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갈색으로 칠한 게 지층 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층이 수평으로 누워있게 되면은 경사추는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키는 걸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0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때는 경사가 없는 거죠. 0. 만약에 이제 지층이 기울어지게 되면 이런 지층 위에다가 클리미터를 세웠다라고 할 때는 무게추는 여전히 아래쪽을 가리키게 되고 이번에는 숫자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무게추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 사이의 각 바로 여기에 하나 둘 셋 3이 되는 거죠. 3. 30. 그래서 경사는 30도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단 중요한 원리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측정한 이제 주향과 경사를 그 지도에다가 간단히 표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지도에는 이렇게 많은 글자를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도는 이렇게 방위는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북쪽이죠. 그래서 길고 짧은 선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긴 선이 바로 주향선을 얘기하고요. 주향선. 그리고 짧은 선이 경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사. 그러니까 짧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지층이 기울어진 지층이. 그래서 주향선은 진짜 북극은 지도상에서 이렇게 대충 방위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요 각을 우리가 각도기로 대충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30도다라고 하면은 주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진북에 대해서 30도 돌아갔어. 그 다음에 동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경사는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60도야. 그런데 경사가 내려가는 게 지금 동서남북 잘라봤을 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남동쪽,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60도 정도의 기울기로 지층이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뭐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프린트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요런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수평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십자 모양으로 표시하고, 수직층은 지층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평선이 있으면, 예, 그런 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